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 핫한 일정과 뉴스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요. AI가 선택한, ETF가 선택한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었을지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기석의 오픈소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이 스튜디오에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법인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자리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정도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고 그리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얘기를 꺼내 볼게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국빈 방문으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의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수혜주를 놓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좀 꼽아봐야 되고 어떤 일정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이제 출발하셨죠? 예,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이제 5박 7일간 이제 일정을 이제 미국에서 소화하실 예정인데. 가장 핵심 일정은 사실 현지 이제 내일 시간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동시에 이제 거론이 되겠지만 가장 큰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 그리고 중국 대만 관련한 이슈들. 사실 지금 한국이 글로벌 지정학적 이제 이슈의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정상회담 안에서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귀추가 좀 주목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이제 무기 공급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도 한번 있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양안, 중국 대만 사이에서는 힘에 의한 협상 현상 변경에는 절대 반대한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이제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동시에 또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IRA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지원법 같은 부분에서 혹시 한국이 어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아주 조금 향후 진행 방향 자체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전보다 다시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으로 나가는 사실 전초기지 같은 역할도 좀 했었었거든요. 물류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도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동유럽 방향으로 이제 러시아가 중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기대감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IRA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지원법 이와 관련해서도 좀 예외 규정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수혜주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좀 체크해 보고 나서야 수혜주를 좀 골라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이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칠레 쪽에서 리튬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이 이슈도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도 앨범알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리튬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슈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천연자원이 이제 개별 국가로 봤을 때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펙 같은 경우도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다시 이제 감산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었고요.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앞으로 급등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
원자재 중에 하나다라고 그쵸? 이제 볼 수가 예. 있는데 특히 세계 리튬 매장량 1위인 이제 칠레에서 이제 리튬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고용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결과였다,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뭐 리튬 삼각지대, 예를 들어서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모조리 국유화됐다라는 점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석유 파동이 혹시라도 생각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혹은 뭐 배타적인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리튬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얀 석유라고도 그렇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2040년까지 그 수요가 4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 혹은 글로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가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의 국유화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들도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장기 계약을 많이 맺거든요. 공급 계약에서 장기 계약을 많이 맺는데 아직까지는 그 장기 계약 자체에 뭐 조항이 바뀐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한 단계 더 이제 그 자원민족주의가 더 심화돼서 대두되는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 고정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이제 업체들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한번 산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정치적 문제들이 시장에 영향을 또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리튬 관련 국유화 이슈도 좀 신경이 쓰이는 모습입니다.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요. 리튬 국유화 이슈도 결국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또 유도할 수 있고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이슈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시장을 또 상단을 또 제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체크해 보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앞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이제 또 시장에는 또 본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위 말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모조리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만 제외하면 다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큰 그림에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의구심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현재 미국 기업의 실적 그 자체만 놓고 보면 7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이제 하락했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7분기 연속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실적 자체의 절대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실적 예상치라고 보통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어닝 쇼크를 판단하는 실적 예상치 대비 지금까지 그 팩스에서도 나온 데이터를 보면 한 73% 정도는 실적의 예상치를 보다는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상치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그 나타나는 그 최종 결과 자체는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한 70% 이상의 기업은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밤에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피니티브, 로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정도까지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면 시장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실적 조사 기관과 아니면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예상치를 봤을 때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가 같은 경우는 현실 혹은 이제 실제 그 기대치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바닥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중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다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번 참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1분기 예. 실적 발표가 있었고 특히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던 이제 분기였기 때문에 그 신용 경색 이후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였고 생각보다 사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봤을 때는 조금 기대감은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이제 될 예정인데 지금 그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드리면 예. 그 실적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봤을 때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6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난 1년 내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투심이 좀 살아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뭐 지수가 굉장히 좀 강했다고 결론적으로 봐야겠죠. 2월에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탔고 이게 사실은 1월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수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4월에 실적 시즌이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때로는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악재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계속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힘을 다시 축적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AI는 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최근에 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시장 혹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시장 자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하방 위험, 하락 위험을 판단하는 모델이 지금 부맨쇼크 지수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나기 한 2주 전부터 사실 위험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렇군요. 보시는 것처럼 2월 24일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위험도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도 직후에 고점이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도가 낮다라는 이제 신호인데 거의 시장에 특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산출되는 데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인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단기 국채 금리랑 미국 대형주의 상관관계 3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변동성은 앞서서 빅스 지수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도 시점에서 저희 모델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사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던 구간에서 위험도를 많이 봤던 거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마지막까지 좀 버티던 유가도 사실 지난주 들어서 좀 한 5%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혹은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 게 단기 국채 금리하고 미국 주식 간의 상관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건 재밌는 변수인 게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그널 중에 하나가 단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구간에서 국채 금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비슷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게 코로나 시점에서도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기술주였어요.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드는 현재 어쩌면 다시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가지 변수 한번 체크해 주셨네요. 변동성 지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를 통해서 안정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최근 들어서 바닥 찍고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동의 폭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박스를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와 대형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감안했을 때 빅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상황 흐름이 살짝은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실적 시즌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빅테크주들의 실적 결과 꾸준히 팔로우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모처럼 또 오프라인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나오시면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